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DMZ 초소 병력 재투입 등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일부 선전 매체만 활용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조만간 행동에 나설 거란 관측 속에 미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 갈태용 기자입니다. 연평도에서 수 킬로미터 거리에 불과한 북한 해안포 진지.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DMZ 민경 초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확인된 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도 대가를 경고한 우리 측을 향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란 관측입니다. 은밀한 부대 전개라는 교리를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I would expect we would see them show up within the next 3 to 5 days with some sort of work crew at those sites. 비워뒀던 초소의 실병력이 완편될 경우 사정은 달라집니다. 우리 GP 감시 외에 유사시 공격부대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맡기 때문입니다. 예고대로 사실상의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신호탄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SLBM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동해에서 잠수함 킬러로 유명한 P-8A로 잠수함 타격 훈련을 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 잠수함 데이터를 수집하는 음향 측정함 5척도 동해 전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항공 추적 사이트에는 김정은 전용기가 신포 쪽으로 이동한 정황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이처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가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한미 간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 경협 확대 등 북한을 대화로 이끌 방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최진만 기자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댈러스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건 현지 시간 17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2시간 만입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최근 북한 문제를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어 공식적인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응 방안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초 북한이 남북관계 파국을 선언하자 북한에 줄 당근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미 특사 파견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도훈 본부장은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특사 자격으로 미국 측과의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 추진 의사를 누차 밝힌 만큼 미국 측으로부터 남북 경협에 대한 진전된 안을 이끌어낼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하와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간 현안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해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데 서명했습니다. 2018년 이후 매년 6월 말 시행했던 경제 제재 연장 조치를 이번엔 일주일 앞당겨 시행한 것인데요. 미국은 북한이 여전히 비상한 위협이 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보 게재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게재문은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 등에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 유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북 압박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나온 발표이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 연장 조치가 대부분
매년 6월 말쯤 발표됐던 것과 비교해도 일주일가량 빠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 등 각국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에선 강력한 대북 군사 옵션을 가동하라는 행정부를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올여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 북한을 동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그간 남북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던 미 행정부가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